좀 어려워하시지 마시고 편안하게 앉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도 저희 시민대학 강의 들어주시려고 또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문영희 선생님 다시 한번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 수업은 그 핵심어가 있고요. 핵심 주제가 있고요. 그 주제들을 문학이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문학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문학의 숲을 거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핵심어는 바로 행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얼마나 가져야 행복할까,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사실은 이 얼마나 가져야 행복할까라는 제목은요, 사회학자인 스타니슬라스가 쓴 얼마나 가져야 충분한가를 약간 비틀어서 얘기를 해본 것입니다. 얼마나 가져야 행복할까요? 얼마 정도 있으면은 행복감이 들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렇다면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은 행복하고 돈이 전혀 없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행복이나 아니면은 이 경제적인 어떤 그 욕망의 추구하는 것은 개인 혼자서만의 노력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개인 혼자서만의 노력이 아니라 그 삶을 사는 공동체의 어떤 구조들이 또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좀 삶에 대한 태도를 좀 다르게 할 수 있을 때 훨씬 더 행복지수라는 게 올라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를테면은 그 GNP라는 거 있죠. 경제성장률. 경제성장률을 가지고 국가가 경쟁력이 어떻고 1위고 2위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행복하고 연결시켜서 만약에 국가의 어떤 것을 하려면은 후생, 예를 들면은 복지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아니면 이혼율이 얼마나 낮은가, 또는 자살률이 얼마나 낮은가, 이런 것을 가지고 새로 지표를 삼는 어떤 그런 기준들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선 행복하려면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행복하려면은 탁월해야 된다. 탁월. 뭐가 탁월해야 될까요? 경제적으로 수완이 탁월해서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겠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탁월이 아니고요. 공동체를 봤기 때문에 윤리적인 탁월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절대로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공동체 안에서 사는데, 공동체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정의로운 것. 그래서 우리 공동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공동체이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가장 공동체가 다 행복하려면, 또는 공동체의 많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하려면은 공동의 선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윤리라고 봤어요. 그리고 정의라고 본 것이에요. 그리고 행복하려면은 약간의 소유도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는 충족돼야 된다. 그게 뭐냐면요, 가축이 있어야 되고요, 노예가 있어야 되고요, 아내가 있어야 되고, 집이 있어야 된대요. 이것을 지금 사회로 하면 엄청난 부자인 것이죠. 그때는 그런 지위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겠지만은 그래서 지금하고 그때하고는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공동의 선이 잘 유지되는 사회가 보다 행복한 사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유럽의 그 복지가 잘 돼 있는 그 나라들은 비교적 행복하다라고,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이 많이 있는 까닭이 바로 그 까닭이죠. 그러니까 디지털 세대 또는 디지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더 외로울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저번 시간에 되겠죠.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두 연인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두 연인이 얼굴을 바라보면서 두 눈을 마주치면서 그 맛있는 음식을 아주 맛있게 먹어야 되겠죠. 그리고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정상일 텐데 어떻게 하죠? 손대지 마. 찍어서 올려야 해. 어디다가 올리는 겁니까 도대체? 제사 지내는 겁니까? 그 뭔지 알겠죠?
이 자아라는 주체라는 것이 점점 희박해지기 때문에 관계 형성도 내 옆에 있는 실제 손을 잡거나 눈을 마주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것이 아닌 다른 먼 대상에게 혼자서 짝사랑을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계를 역전시키는 방법이 뭘까? 그렇다고 해서 SNS, 페이스북을 다 없앨 수는 없고요. 그죠? 그래서 행복을 얻기 위한 원칙에 보면은 첫 번째는 활동하라. 우리 다 활동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뭐 행복한가요? 활동하라. 활동성이다. 그죠? 두 번째는 바로 개인의 삶이 아닌 사회적인, 공적인 삶이다. 공적인 삶. 어떤 걸 얘기할까요? 공적인 삶. 나 혼자 와서 여기 와서 듣고 예습하고 복습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또는 이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친구하고 진지한 대화도 해보고 그렇죠? 또 여기서 그 얻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 마을에 가서 조그맣게 다른 친구들을 갖고 독서를 해본다든지 또는 아이들을 가르쳐 본다든지 이런 것이 다 개인적인 삶에서 공적인 삶으로 가는 어떤 것일 거예요. 그래서 공적인 삶. 세 번째는 너무 다양한 것에 휩쓸려 다니면은 행복해질 겨를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한때 우리를 굉장히 바쁘게 만들었던 게임들 있죠. 지금은 안 하지만은 뭐 게임들 있잖아요. 휴대폰으로 하는 게임들. 유행 따라가다 보면요 나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집중. 세 번째는 기대를 너무 멀리 너무 크게 잡지 않는 것. 그것을 현실적인 기대라고 하네요. 그다음에 좋은 생각 그리고 나는 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비교해서 나는 왜 남에 비해서 모자라지 하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쁨은 노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저는 기쁨은 노는 데서 오는 것 같은데 기쁨이 일하는 데서 온다고 돼 있네요. 이런 것들이 여러 철학자들께서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이런 원칙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미진한 강의를 열심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